예, 챕터 3 수동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2페이지부터 이제 A 능동태와 수동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이 그 능동태 수동태 설명할 때 I love you를 가지고 수동태 기본을 이야기했어요. I love you라는 건 뭐다? 내가 쏜 큐피트의 화살이 당신이라는 목적지 관역에 가서 꽂히는 거다. 그래서 love란 것은 반드시 누구누구를 주어와 다른 대상이 존재해야만 쓸 수 있는 동사 타동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 자리로 가고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오고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에서 맨 끝에 가서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의 주체를 언급한다. 근데 여기까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은 뭐다? 우리가 원래 능동태 최초 출발어인 능동태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서 이게 현재이므로 you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의 비동사를 현재로 시제 일치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인칭을 여기 우리는 이 문장 you를 주어로 하는 문장을 쓴 거기 때문에 you와 인칭이 맞는지도 1인칭, 2인칭, 3인칭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시제와 인칭까지 확인하면 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양 옆으로 지금 두 개의 의미가 같은데 형태가 다른 두 형태를 썼죠. 뭐냐면 지금 you are loved 다음에 by me 먼저 very much 나중에 그 다음에 very much 먼저 by me 나중에 했습니다. 이건 둘 다 괜찮습니다. 이 중에 하나를 맞다 하나를 틀리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 우리가 수동태로 바꿔야 될 단어의 덩어리가 딱 3개야. 3개니까 목적어 빼고 동사를 B 플러스 PP, 주어는 맨 끝에 그럼 4개로 끝나죠. 4개로 끝난단 말입니다. 근데 4형식만 해도 목적어가 2개가 등장한단 말이죠. He gave me a book 그러면 수동태가 목적어를 주어로 빼는 거라서 me를 주어로 뺄 수도 있고 a book을 주어로 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me를 주어로 뺄 경우에 I 썼어요.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가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는 given인데 지금 원래 동사의 시제가 과거였어. 그럼 I를 주어라는 비동사 과거는 was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목적어를 주어로 뺐고 비동사 플러스 pp 해결이 됐고 by him 하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해버리면 I love you는 세 덩어리라서 이렇게 끝나지만 이 북을 어디다 갖다 놓을지 고민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 목적어를 빼고 I was given 하면 지금 me 썼죠, gave 썼죠. 남은 게 he와 어북이란 말이야. 이때 능동태 주어는 수동태의 맨 끝 마침표 앞으로 by 목적격의 형태로 갖다 꽂습니다. 이걸 마지막에 먼저 꽂아. 그러면 남은 게 지금 어북이죠. 이 어북을 아까 비동사 플러스 pp 쓴 다음에 by 목적격을 문장 맨 끝에 꽂고 이 빈 구덩이에 어북을 그대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I was given a book by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북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뺐을 때 어북 썼어요.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동사는 gave였죠.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given 역시 원래 문장의 시제가 과거였기 때문에 a book was given이 됩니다. 그럼 이제 a book 썼고 was given 썼고 he와 me 두 덩어리가 남아. 이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주어를 능동태 주어를 수동태 문장 맨 끝에 갖다가 by 목적격으로 마침표 꽂는 겁니다. 그러면 given과 by him 사이가 B거든요. 이 자리에 남은 거 뭐예요? me를 여기다 갖다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원래 능동태 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세 덩어리라면 우리가 혼동할 일이 없는데 이게 사형식처럼 덩어리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제 네 덩어리가 될 때부터 이거 by 플러스 목적격을 어디다 쓸까를 갖고 고민하게 돼. 그러면 이제 어북은 어디다 써야 되지? me는 어디다 써야 되지? 막 헤매다가 못 쓰게 되거든요.
이럴 때 능동태 주어를 모든 수동태에서 by 목적격 형태로 마침표 바로 앞 문장 맨 뒤에 갖다 꽂아 놓고 남은 덩어리를 그 be 플러스 pp와 by 플러스 목적격 사이에다가 꽂아 놓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근데 이때 직접 목적어 어북은 그대로 갖다 꽂으면 되는데 간접 목적어는 나에게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북 was given 다음에 쓸 때는 이 앞에 to를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습니다. 자, 영어에서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된다와 이렇게만 써야 된다 구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북 was given me도 좋고 어북 was given to me도 좋습니다. 자, 요건 또 이제 그 목적어가 2개 이상인 4형식과 5형식의 수동태 만드는 법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지금 이 설명을 내가 왜 했다? very much까지 들어가면 you 목적어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very much와 i가 이렇게 남았단 말이야. 이때 요 문장 정도면 사실은 very much by me 해도 되고 by me를 먼저 쓰고 very much를 나중에 써도 크게 문제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4덩어리 이상 긴 거는 선생님은 확실하게 by me를 맨 끝에 갖다 꽂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원어민들은 요 정도 길이의 문장에서는 loved by me 누가 널 사랑하는데 먼저 밝히고 very much를 뒤에 쓰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해요. 그러나 이렇게 써도 맞고 이렇게 써도 맞다면 너희가 3, 4, 5형식 모든 그 목적어가 등장해서 수동태화할 수 있는 문장에 공통적으로 헷갈리지 않고 적용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가 정답하고 맞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확실하게 터득해 두라는 차원에서 요거 2가지 문장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바이미를 좀 갖다 끝에다 꽂아라 요거를 지금 설명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예문도 people watch CNN을 본다. 근데 CNN 목적어가 주어가 됐을 때 자 원래 능동태 문장이 현재형이었어. 그렇다면 비동사 플러스 pp에 비동사도 시제가 현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수동태의 주어가 CNN이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주어의 인칭까지 확인해서 B 플러스 pp를 완성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는 by people로 가더라. all over the world 끝에다 꽂자. 자, 이 경우도 이게 더 훨씬 일반적이긴 하지만 목적어를 주어로 갖다 꽂았어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거 보니까 주어와 all over the world 2덩이가 남았네요. 그때 능동태의 주어는 문장 맨 끝에다가 by people로 꽂으세요. by people로 꽂으세요. 그럼 all over the world 남죠. 이거를 비동사 플러스 pp와 by 플러스 주어 의미상의 주어 사이에 떨구세요. 그래서 CNN is watched all over the world by people 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자, 33페이지 grammar practice에서 A번에 4번 winners will 승리자들이죠. 승자들입니다. 우승자들은 will 발표한다 동사 on November 8th online 온라인상으로 11월 8일에 누가 이겼는지 발표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왜 너희 오답풀이에 집어넣었다 틀린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당연히 발표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너희가 그냥 해석을 안 하고 영어 시험지에 나오면 그냥 글자를 하나의 무슨 물건처럼 봐. 그거 이게 뭐지? 이게 뭐가 맞을까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해석을 해보면 승리자들이 발표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다? 이거를 정말 발표는 누가 하는 거야? 장래 뭐 그 주최 측이 아니면 방송 그 뭐 멘트 치는 장내 아나운서가 뭐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그럴 거란 말이야. 근데 너네 승자는 발표합니다. 11월 8일 그러면 요거 빼먹는 거 아니야. 수상자는 11월 8일에 그럼 수상자가 주어가 되면 수상자는이 주어가 되면 11월 8일에 발표됩니다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너희가 평소에 우리말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그냥 무시하기 때문에 수상자는 11월 8일에 발표합니다. 뭐야? 수상자는 11월 8일에 발표합니다.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 버릇한단 말이야. 평소에 우리말을. 이거를 요 때는 너희가 장내 아나운서에 막 그 동화돼 있어. 그렇지. 장내에서 이런 방송을 들을 수 있어. 내 귀에 맴도는 소리를 이 문장 해석하는데 그냥 갖다 써버려. 수상자는 11월 8일에 발표합니다. 이상 없는데요. 그러니까 will announce를 답으로 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요. 주어진 단어가 하나하나가 왜 쓰였는가? 여기 will announce가 있고 will be announced가 있네. will announce는 발표할 겁니다고 will be announced는 발표될 겁니다. 수상자가 주어니까 수상자는 발표되지. 주최 측이 발표하고요.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be announced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그죠? 이런 거 틀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무슨 영어를 2, 30점 받는 친구들만 이거 틀리는 게 아닙니다. 90점 이상 받는 친구들 이거 틀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석을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먼저 결정해줘서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B번에 3번 수동태로 바꾸시오. People around the world love Belgian chocolate. 이거 I love you랑 뭐가 달라? I love you잖아요. 그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You are loved by me. You Belgian chocolate 단수네. 그러니까 is죠. 원래 문장의 시제가 현재니까 is loved by people이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여기 around the world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by people을 문장 맨 끝으로 딱 찍어버리고 around the world를 여기 써라. So Belgian chocolate is loved around the world by people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이라면 좀 더 바람직한 건 Belgian chocolate is lov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around the world가 여기 뒤에 가도 좋고 by와 loved 사이에 끼워도 좋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약에 영작으로 써야 될 경우라면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by people을 마침표 바로 앞에 마지막에 딱 박아버리자. 자, 34페이지에 진행형 수동태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그 형태를 우리가 유추해야 된다 해서 진행형은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전부 다 비동사 플러스 ing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럼 이것을 두 개를 겹칠 때는 어떻게? 이름에 먼저 나오는 걸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한 칸 띄고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조화를 시킨다? 이걸 곱하기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덧셈으로 표현해도 좋아. be 내려오고 비동사의 ing 형태 being을 쓰고 pp 쓰는 거다.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는 비빙 pp 그러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그 원형으로 기억하지 말고 실제 문장에서 적용된 형태로 입에 붙여라. are being destroyed. 비빙 pp보다 are being destroyed라고 외워놓는 것이 너네가 나중에 영작을 하거나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 고르쇼 할 때 정답을 조금 더 빨리 고르게 해주는 너희의 감각이 될 것이다. 자, forests are being destroyed는 숲은 자 파괴하다 동사는 숲이 뭔가를 파괴해요? 아니죠. 인간에 의해서 숲이 파괴된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에 의해서는 숨어 있지만 사실은 by people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뻔한 능동태 그 수동태 동작의 행위의 주체는 이 by 플러스 목적격을 굳이 안 써도 그만이라는 거야. 자, 수동태 문장에서 그 행동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 행위의 주체를 by 사람을요. by 행위의 주체를 쓰면 안 되는 경우란 건 없어요. 쓰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쓰면 다 쓰는 거지. 근데 누구나 이건 사람들이 한 거네. 이건 뭐 공사장 인부들이 한 거네. 뭐 이건 정치인들이 한 거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뻔한 것이라면 굳이 안 써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숲들은 are being destroyed 파괴되고 있는 중. 왜? 진행형이니까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파괴되고 있는 중. 그 다음 개념을 보니까 build more and more farm. 점점 더 많은 농장들을 짓다라는 개념이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너희가 할 일은 뭐다? 한국어, 국어적으로 이 표현을 숲들은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농장들을 짓다. 이거를 어떻게 무슨 조사들을 끼워 넣어서 하나의 깔끔한 문장으로 만드느냐? 이건 영어가 아닌 국어의 영역이다 그랬습니다. 숲들은 농장을 짓기 위해 농장을 짓느라고 농장을 지으려는 짓겠다는 취지에서 지으려는 의도로 파괴되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거를 이 to 플러스 밑줄 친 to build의 쓰임과 같은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것이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냐 형용사적 용법이냐 부사적 용법이냐를 따지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자, 윗글에 밑줄 치분과 쓰임이 같은 것, 어법이 같은 것, 용법이 같은 것 이거 전부 다 뭐다? 문장 전체를 해석했을 때 그중에서 그 밑줄 친 부분이 차지하는 해석이 뭐냐를 따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나? 자, 이 앞부분에서 이 to build 쓰임 용법을 우리가 정의해야 되는 앞부분에서 끊어서 숲은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중이다와 to build 이하의 해석을 어떻게 연결짓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냐 확인하려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이거 보니까 뭐야? 육하원칙 6개의 의문사잖아요. 숲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져. 숲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언제요? 더 많은 농장을 짓기 위해. 더 많은 농장을 짓는다. 어색하죠? 숲들은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서요? 더 많은 농장을 짓는다. 아니죠. 숲들은 파괴되고 있는 중이에요. 누가요? 더 많은 농장들을 짓는다. 아니에요. 숲들은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뭘요? 아니에요.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요? 아니에요. 숲들은 파괴되고 있는 중이다. 왜요? 농장 지으려고요. 이게 제일 자연스럽다 이거야.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뭐다? 여러분 when, where, how, why는 우리말로 봤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초성이 이응인 응응응응 의문사 요거에 대한 답이 되는 정보가 부사라고 얘기했고요. who, 누구, what, 무엇 초성이 자음인 요 두 가지 의문사는 명사를 끌어내는 의문사라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요? Who are you? 그러면 I am 민호 이름 명사 나오잖아요. 너 뭐 하는 놈이야? What are you? I am your teacher. 명사라고요. who와 what은 명사 상당어고 when, where, how, why, 응응응응이 부사 상당어고 그래서 우리가 뭐 장문 독해할 때 문장이 길어질 때도 주어 동사구를 파악한 다음에는 우리가 주어 동사구 다음에 나오는 정보를 슬쩍 먼저 보고 요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when을 묻게 되느냐, where를 묻게 되느냐, who를 묻게 되느냐 요걸 가지고 쓰임, 용법, 어법을 결정지으면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거 선생님이 화살표해 놓은 거는 이 주어진 게 수동태 문장이니까 능동태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숲들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 숲을 파괴하고 있습니다가 되는 거잖아. 그 개념 이해하겠니? 그러면 누가 파괴한다? 사람들이 파괴하는 거죠. 뭐 people 보다 진행형이라는 거. 진행형 수동태는 이제 우리는 진행형 능동태로 바꿔야 되는 거죠. people 진행형은 are destroying 뭘 파괴해? forest를 파괴해요. 근데 파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to build more and more farms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독해할 때 more and more가 되면 이건 점점 더 많은이잖아. 시간이 흐를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이렇게 해석하면 느낌이 딱 살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농장들을 짓기 위해서 시간이 갈수록이라는 어떤 느낌을 숨기고 있습니다. 자, 34페이지에 완료형 수동태가 나와요. 그럼 완료 기본은 뭐다? 완료형은 have 플러스 pp다.
수동태는 뭐다? 여기서 한 칸 띄고 비동사 플러스 pp다. 그래서 have be의 pp, been pp가 되는 것이다. have been pp, have been pp. 그러나 실제 예문에서 나오는 거 have been finished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런데 여기다 will이 붙었어.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미래 완료형 수동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 완료형 수동태. 우리가 중요한 건 미래 완료 수동태라는 명칭보다 will have been finished라는 실제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The tunnel will have been finished니까 터널은 완공되겠죠. 근데 미래 완료라는 건 뭐다? 어느 시점에 가서 돌이켜 보면 와 벌써 끝났네 라는 얘기입니다. 바이가 뭐라고요? 완료를 의미하는 전치사다. 그래서 내년 말에 가서 돌이켜 보면 내년 말에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에 보면 12월 31일 전에 완료가 돼 있었더라는 거, 돼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Will have been finished, 끝마쳐져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사는 또 사람들이 하죠. 뭐 여기서는 데이라고 합시다. 이거요. 내가 데이라고 했다고 데이만 맞고 다른 거는 틀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막연한 일반인 주어를 그냥 아무거나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끝마쳐 놓은 상태일 것이다. 자, 터널은 끝마쳐져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끝마친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 They will 능동태 have finished가 되는 거죠. They will have finished 뭘요? The tunnel. 이것도 우리나라 친구들한테 터널 공사를 완성해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공사. They will have finished the tunnel construction. 꼭 그거 안 써도 돼요. 그냥 터널을 끝냈다 그러면 터널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터널을 짓는 거겠죠, 뭐. 그죠? They will have finished the tunnel by the end of next year.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35페이지 grammar practice B번에 이거 수동태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동사를 보니까 might have sent야. 야, might냐 may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 my mate에서 이게 추측이라는 얘기 꺼다 찌도 모른다라는 걸 하고 동사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may send 만약에 may send 그러면 보낼 거야. 보낼지도 몰라. 지금 추측컨대 보낼 거야 이건데 이거는 보냈을지도 몰라 그러면 찌도 몰라는 보낼지도 몰라나 보냈을지도 몰라나 이 부분이 공통이라는 거죠. 이 공통된 부분이 뭐라고요? may라고요. 보낼은 send야. 그럼 보냈을은 보낼보다 시제가 앞선 거라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여기에 조동사 may 다음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데 이게 send보다는 앞선 시제여야 돼. 뭐라고요? 여기는 sent야. 근데 may 다음에 동사 원형을 만족하면서 send보다 앞설 수 있는 건 현재 완료 have sent란 말이야. 그래서 may have sent가 보냈을지도 모른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지 안 보낸지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야. I might have sent.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may보다 더 약한 might를 쓰는 겁니다. 가정법. I might have sent the text message to the wrong person.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엉뚱한 사람한테 메시지 보낸 것 같아. 보냈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텍스트 메시지가 엉뚱한 사람한테 갔을지도 몰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다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보내다 동사를 썼단 말이야. 그럼 텍스트 메시지가 보내졌을지도 모른다죠. 찌도 몰라, might, may 써도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 might have 보내졌다니까 been sent가 되는 거죠. been sent. 텍스트 그러면 자 바꿔쓰기 할 때는 항상 원래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 있던 어구 표현 중에 빠지는 게 있나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the text message might have been sent 그러면 남는 게 I가 있고 남는 게 지금 뭐다? I가 있고 to the wrong person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남는 게 두 동이다? 능동태의 주어를 수동태에서
맨 끝에 by me 마침표 박아놓고 생기는 이 공란에 아직 안 쓴 to the wrong person을 집어넣으면 to the wrong person을 집어넣으면 틀렸다고 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문장이 태어나게 된다. The text message might have been sent to the wrong person by me. 이렇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C번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그러면 수동태가 be 플러스 pp니까 앞에 조동사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The building 조동사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 보여진다가 되네요. 그래요? 그죠? 사람들이 이거 누가 보겠어? 그 건물은 멀리서도 보여진다잖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다? 우리가 볼 수 있다? 우린 사람이니까요. We can see.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그죠? 자신감을 갖고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From far away. 만약에 선생님은 다 아니까 그렇게 막 나오죠. 우리는 모른다고요. 그럼 자, 이 문장 The building can be seen from far away. 8개 단어로 지금 주어진 맞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단어입니다. 아홉 단어. 능동태로 바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못 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단어네. 여덟 단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와, 기똥차다. 능동태, 수동태가 둘 다 8단어야. 합해서 16단어. 똑같은 뜻을 전달하는 장면을 능동태로 수동태로 이거 한 문장 세트 외워주세요. 당연하게 너희한테 주장한다. 외워. 이거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는 문장이 짧고 쉽고 만만한 문장들의 개수가 쌓이면 그 문법 파트는 너희가 장악할 수 있다. 장악할 수 있습니다. 왜? 영어는 말이니까. 내가 뱉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 문법 그까이 게 뭐가 어려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투부정사의 수동태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투부정사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수동태가 된다는 건 이게 to be pp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원래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 문장을 이게 맞는 문장인데 같은 뜻을 가진 to be pp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별종이야.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We all 우리 모두는요 원해요. 원하는 게 우리가 남을 존경심을 갖고 다루기를 대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Want to be treated. 대접받기를 대접당하기를 원한다. 존경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능동태로 바꾼다 이런 게 없어요. 아, 이렇게는 쓸 수 있겠네. 우리는 원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뭐 하기를 원해야 할 때, 자, 내가 가고 싶어 그러면 I want to go there죠. 근데 나는 네가 거기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I want 다음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I want you to go there라고 씁니다. 그럼 1번 문장과 2번 문장을 비교해 볼 때 1번 문장은 문장의 주어도 I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즉 뭔 소리냐? 실제로 거기 가는 게 누구냐? 그래서 진짜 주어도 의미상의 주어도 I다. 이럴 때 to 앞에는 뭐 다른 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2번 문장 같은 경우는 문장의 주어는 I야. 문장의 주어는 I야. 근데 I want you to go there. to 부정사는 게 동작이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문장에서는 가는 게 누구다? 네가 간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you가 돼서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I want you to go there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we'll want to be treated. 이때는 문장의 주어도 우리요, 의미상의 주어도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굳이 we want us to be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된단 말이야. 문장의 주어와 의미상의 주어가 동일인물일 때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we all want 쓰고서 우린 누구한테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We all want others. other people이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끼어든다면 이때는 다른 사람들이 to
treat 다음에 이때 us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원해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해 주기를 with respect.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때는 여기 위가 있지만 여기도 us를 따로 써야 돼.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다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존중해 주길 원해요. 이거는 뭔가 좀 허전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해 주길 원해요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자, 35페이지 그라머 프랙티스에서 5번 그 노동자들은 the workers 기대한다 expect to 동사원형 지불받기를 원한대. 주어진 거 pay는 지불하다죠. 지불하다를 지불받다라고 하려면 be paid 수동태를 쓴다 이겁니다. 더 많이 지불받기를 원한다 more 충분히 나왔고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taking more risks 이 대가로 for 썼습니다. 그럼 이걸로도 지금 충분한데 빈칸이 하나 남아있다. 그럼 남은 건 우리 한국어 지식으로 채우는 거야. 더 많은 돈을 지불받기를 원한다. paid more면 굳이 무슨 뭐 수표로 현금으로 물건으로란 대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돈이 오가는 건 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을 남겼다는 건 그 돈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Paid more money for taking more risk. 실제 의미를 전달할 때는 money는 굳이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빈칸의 개수를 가지고 너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마주쳐서 너희를 고민에 빠뜨릴 겁니다. 그때 뭐해라? 문장 전체를 우리말로 해석해서 쫙 한 바닥 써놓고 여기서 내가 뭔가 사실 안 써도 되는 단어를 추가한다면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우리말로 고민하세요. 영어로 고민하려고 그러면 이거 답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36페이지 동사 구의 수동태라는 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거라는 거죠. 수거. 예를 들면 밑에 look up to가 respect, admire란 뜻의 존경하다는 뜻이야. 왜? look up to 목을 딱 들어가고 위를 향해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야 똑같은 고개를 들고 보는데 똑같은 말인데 우러러보다 그러면 존경하다죠. 우러러보다 위를 본다는 얘기야. 근데 쳐다보다 그러면 뭔가 대드는 느낌이야. 맞습니다. look up to는 두 가지 뜻으로 다 쓰여요. 앞뒤 문맥에 따라서 존경하다, 우러러보다 아니면 치켜뜨고 쳐다보다 둘 다 해석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look after는 누구의 뒤를 봐주다죠. 돌보다 take care of가 되는 겁니다. call off는 야 이거 끝났어 불 꺼 이겁니다. call off 취소하는 거 cancel이 되는 거고요. pay attention to 무엇에 이거 물결 표시 읽어 뭐뭐에 주목하다. 즉 pay attention to 다음에는 명사 동명사가 나오는 겁니다. deal with가 바로 treat 다루다 처리하다 어떤 일 처리를 하다 이럴 때는 이제 take care of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take care of 우리가 돌보다라고 아까 외웠잖아요. 일 처리하다도 take care of시래. 그래서 내가 야 그 일 내가 처리할게. Let me take care of it. I'll take care of i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deal with, treat는 전부 다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대하는 것, 물건을 대하는 것, 일을 대하는 것. 이거 전부 다 deal with, treat, take care of 똑같은 뜻입니다. laugh at은 누구누구를 향해서 웃다 비웃다가 되는 거예요. 놀리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남을 웃음거리로 만들다 해서 make fun of somebody.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기억해 두세요. laugh at은 make fun of somebody. 그다음에 carry out 뭔가 이거는 어떤 자기의 책임을 수행하다. 자기가 할 일을 자기 어떤 작전을 임무를 해내다 할 때 carry ou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동사구 구동사라는 건 뭐냐? 이걸 한 단어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한 단어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look up to를 가지고 본다면 we should 자, we should look
내가 뭘 하려고 그러냐면 색깔을 이렇게 하려고. We should look up to 뭐 our parents. 우린 부모님들을 존경해야 돼요. 이 존경하다 look up to가 뭐와 똑같은 거라고요? 한 단어 respect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럼 respect를 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동사가 should respect고 목적어가 our parents니까 our parents 뭐니 should 해야 한다 조동사까지는 능동태랑 수동태랑 공통인 거예요. 이 다음에 동사 원형이 be respected 존경을 받아야 한다가 되는 거죠. by us. 자, 이럴 때 능동태는 어쩔 수 없이 주어 위가 등장을 해야만 돼. 근데 수동태로 바꿀 때 우리 부모님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이게 꼭 우리가 자식들이 존경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거 누가 존경해야 된다는 얘기야? 부모와 상관관계에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라고 하지.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에 의해 존경받아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국회의원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진짜 생뚱맞은 표현이죠. 부모님들은 존경받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 그 부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식들이란 말이야. 이런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주어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by us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Our parents should be respected까지만 써도 충분해요. 자, 그러면 respected가 be respected가 됐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look up to를 바꿔보는 거야. look up to를 바꿔볼 때는 자, 이것도 비동사 플러스 이제 pp를 써야 되는데 look up to가 애초에 구성을 보면 look이 동사요. up은 이건 뭐 전치사라고 그 부사죠. 위로. 그다음에 to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건 부사란 전치사란 말이야. 그러면 pp화 시킬 수 있는 것 자체가 look밖에 없어요. 그래서 be look to up to가 이게 존경받다라는 한 단어가 돼버리는 겁니다. respected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respected 이게 look to up to야. 다시 구동사는 뭐다? 동사구란 건 뭐다? 비동사 pp가 됐을 때 원래 동사인 단어만 pp로 하고 나머지는 look up to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팀으로 굴러가야 된다 이겁니다. 얘를 잘라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So our parents should be looked up to. 굳이 쓴다면 by us.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문 1, 2번도 보면 the man run over가 와 차가요. 사람 위로 굴러가는 거야. 치였다는 거거든요. 그럼 치였다. run은 run이니까 be run over 되는 겁니다. by a car while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다가요. 애도를 표합니다. most of the injured 더 플러스 injured 상처 부상자들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상자들은 were taken care of. take care of가 돌보다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라고 했을 때 take에만 pp를 적용하고 care of를 한 팀으로 묶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were taken care of by volunteers. 이럴 때 너네가 다음 중 어법상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 고르시오의 객관식 보기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간다든지 다음을 알맞은 수동태 형태로 영작하시오 했을 때 잘 쓰고도 of by 전치사가 겹쳐 있어 겁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싹 선생님이 다음 중 어법상 맞는 문장 틀리는 문장 골라라 했을 때 요거 of나 아니면 또 by를 싹 지워놓고 most of the injured were taken care by 라든지 were taken care of volunteers 하든지 이렇게 해놨을 때 이거 이게 맞나 봐 하고 속아 넘어가기 딱 좋다는 겁니다. 딱 좋. 이렇게 실제로 나와요. 밑줄 쳐놓고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는 거 틀리는 거 골라라 했을 때 taken care by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오히려 taken care of by가 맞는데 이렇게 써놓고 여기 밑줄 쳐놓으면 전치사가 두 개가 붙었어 이상해 하고 쫀단 말이죠. 그러지 마세요. take care of까지가 누구누구를 돌보다 하나의 단위다.
누구에 의해서 by랑 붙으면 of by가 붙는 거 당연한 거다. 자, 37페이지 grammar practice입니다. Christmas gifts are bought. 사졌네. 구매됐네요. 구매됩니다. 어린이들 부모에 의해서. 자, 요거는 사실 수동태 이전에 사형식 문장을 알면 이건 어렵지 않게 그냥 당연히 for 고르게 되는 문제인데요. 사형식이란 게 뭐예요? He gave me a book. 이게 사형식인데 이게 똑같은 의미로 he gave a book을 먼저 쓰고 to me로 뒤로 뺐을 때 자, 위의 문장은 주어 동사 중에서도 누구에게 뭐뭐해 주다라는 상장을 수여합니다. 수요 동사. 그때 수요 동사가 나온 문장에서 누구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그다음에 을룰이라고 해석되는 물건을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주어 다음에 뭐뭐 수요해 주다 수요 동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을룰로 해석되는 을룰로 해석되는 게 먼저 나오는 순간 얘를 직접 목적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적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뒤에 빠진 to me는요. 그냥 그의 손을 떠난 책이 누구에게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방향성 where라는 개념에 이건 부사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사 취급 adverb. 그래서 이건 삼형식입니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방법. 주어 해주다 수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누구에게 할 때 to를 쓴다는 건데 이게 동사가 보통 뭐뭐해 주다 하는 대부분의 동사가 나올 때 에게는 뒤로 빠질 때 to를 씁니다. 근데 특별히 동사가 뭔가 사주다, 뭐 만들어주다, 그다음에 뭐 요리해주다, 하나 얻어다 주다 요런 동사들이 나오면 어떤 물건을 얻어다 주다, 누구에게 얻어다 주다 할 때 이거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얻어다 주다라는 거는 이 주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내가 내 딸에게 무엇을 사준다, 만들어준다, 요리해준다, 얻어다 준다라는 거는 이 사람의 수고와 정성이 깃드는 행동이에요. 때로는 돈도 들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특별한 성의를 들인 동사들 다음에 누구에게는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라고 for를 쓴다는 겁니다. 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어민들도 실제로 많이 쓰고 에게를 뒤로 빼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거는 사주다, 만들어주다, 요리해주다, 얻어다주다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물론 자 누군가를 위해서 이 외에도 find 하면 찾아내다잖아요. 그럼 수색에 수고와 정성이 들어가죠. 이때도 for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가장 많이 정말 무슨 물건 을을 먼저 쓰고 누구에게를 뒤로 빼는 것 중에서는 이것이 제일 쓰임이 많다. 그다음에 그것들은요 굳이 for를 나에게라고 해석해요 여러분. He bought something for me 그러면 나를 위해 사주다, 나를 위해 만들어주다, 나를 위해 요리해주다, 나를 위해 얻어다주다, 나를 위해 찾아주다. 이거 위하여라고 해석하지 누가 에게라고 해석하냐고. 그죠? 그럼 이런 것도 보세요. to야 for야. 아씨 뭔가 동사의 종류에 관계된 것 같은데 고민하지 말고 to는 에게, for는 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아이들을 위해 구매된다. 크리스마스 선물들은 아이들에게 구매된다? 이상하잖아. 아이들을 위하여 구매되는 게 당연한 거죠. 누누이 얘기합니다. 우리말 해석이 자연스러운 대로 어휘를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우리말로도 영어로도 맞는 문장이다. 이 개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I think the situation이 dealt with 나온 거 보니까 deal with는 treat 다루다 처리하다 동의어 take care of 이거는 사람이 어떤 일을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상황이라는 일이 주어가 됐으니까 수동태가 돼야 돼. 그럼 잊지 말자 deal with까지가 한 덩어리다.
be 다음에 deal의 pp 형태 deal, dealt, dealt. dealt지만 발음은 delt입니다. be dealt with까지 나오고 by the end of the day가 된다. 5번에 they were told 자 이거 to take야. only one piece of candy. 사탕 딱 한 개만 집어가 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자 요거요. 우리 어디 나오는데? 여기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먼저 37페이지구나. 그러니까 자 요거 37페이지에 A번의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36페이지를 보는데요. 사형식 문장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그럼 수동태도 당연히 두 개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뭐뭐해 주다라고 했을 때는 모든 문장을 다 수동태 두 개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영어는 언어잖아. 의사소통,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접 목적어, 에게가 주어로 빠져서 만들어지는 수동태, 을을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만드는 수동태 둘 다 쓰는 경우가 모든 사형식 문장에 다 그런 게 아니라 give, tell, teach 딱 요 세 개 동사에 국한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예문 보면요. 프랑스가요 줬대요. 미국에게요. The Statue of Liberty 자유의 여신상을 1876년에 줬대요.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누구에게 무엇을 직접 목적어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직접 목적어를 먼저 주어로 뺐습니다. 그러면 자 지워볼게요.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gave인데 이게 과거 시제네요. 그럼 자유의 여신상은 단수죠. 3인칭 단수인데 비동사 플러스 pp 했을 때 gave가 과거였기 때문에 was given이 됐어요. was given. 그렇죠? 그럼 남은 게 지금 뭐예요? France, the US in 1876죠. 어떻게 하라고? 이때 제일 먼저 처리할 거 능동태의 주어를 수동태에서 문장 맨 끝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딱 박아두자 그랬잖아요. 그럼 the Statue of Liberty was given까지를 우리가 해결을 했고 by France를 맨 끝에 박았어요. 그럼 지금 남아 도는 개념이 지금 뭐야? 더 US하고 1876년이죠. 이렇게 남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비동사 플러스 pp와 by somebody 사이에 순서대로 꽂아놓으면 돼요. 순서대로. 그래서 더 US 받고 in 1876 박았어. 근데 이렇게 박을 거 다 받고 나니까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죠. 여기 지금 to가 생겼네요. 자 이겁니다. 목적어가 두 개인 수요동사 give가 들어간 문장에서 지금 직접 목적어를 문장 앞으로 뺐더니 그 물건이 was given이란 거는 물건의 입장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는 정말 어색하지만 주다의 수동태 주어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여신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를 밝히기 위해서 to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뭐라고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by France를 쓰는 겁니다. 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자, 그런데 요번에는 또 이제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끄집어 와 봅시다. The US 썼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비동사가 원래 문장에서 동사가 과거였으니까 be given 했어요. The US was given 그 다음에 뭐예요? The Statue of Liberty. 왜냐? 여기서 이제 프랑스는 어떻게 할까? 우리 또 맨 끝에 by 프랑스로 먼저 갖다 박을 거거든요. 맨 끝에 갖다 박을 거야. 그러면 남는 덩어리가 지금 여러분 남는 덩어리가 뭐다? The Statue of Liberty in 1876. 요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in 1876. 여기다 그 빈자리에다가 얘들아 선생님 말했잖아. 갖다가 그대로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만 해결되면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pp 능동태의 주어는 수동태 맨 마지막에 by 목적격으로 갖다 박아. 이 빈칸에
우리가 지우지 못한 원문의 것 그대로를 갖다 꽂아 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는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알죠? 프랑스가 자유의 여신상을 미국에게 주었다. 자유의 여신상이가 주어가 됐을 때 be given은 was given이었고, 자, 미국이 받았다 할 때도 was given이었어. 지금 was given 형태는 똑같은데 주어진 물건이 주어가 됐을 땐,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땐 말 그대로 어색한 수동태 주어지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이 받은 대상 사람이라고 합시다. 사람이 주어가 되면 이거는 받다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형태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거는 was given이란 건 더 US receiv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receive라는 동사를 썼을 때와 수동태 be given이라는 동사를 썼을 때 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만약에 미국이 received the Statue of Liberty in 1876 그러면 by가 아니라 프랑스로부터 받았다 from을 써야 되는 겁니다. receive라는 받다라는 능동태 동사를 쓸 때는 from을 써야 돼요. 근데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돼서 받다가 될 때는 요건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형태대로 by를 써야만 되는 겁니다. 요거 토플 예전에 이제 스트럭처 문법 파트가 있을 땐 was given from France 틀린 거야. The US received by France 틀린 겁니다. received from France was given by France가 맞는 겁니다. 거기까지 떠올리세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 give 동사를 예를 들어서 give, tell, teach 딱 세 가지 경우에만 be given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 요게 receive의 뜻이 되는 거고요. 사물이 주어가 되면 be given은 주어지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개념으로 여기 tell, teach 했죠. tell은 만약에 tell은 이야기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이 be told가 됐을 때하고 이야기가 be told가 됐을 때 어떻게 해석이 다르다? 사람 be told는 말하는 사람의 상대편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hear라든지 listen to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의해서 할 때 누구로부터 from을 써야 되는 거야. 끝에 능동태로 이제 바꿔 쓰게 된다면 be told다면 by가 되는 거고요. 자, 이야기가 주어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전해지다, 전달되다라고 수동태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당연히 by 누구에 의해서 너희가 고민 없이 고를 수 있겠죠. 뒤에 예문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teach 하면 학생들이 주어가 될 때하고 영어라는 과목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be taught 그러면 가르침을 받는 대상 입장에서는 배우다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learn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때 누구에 의해서를 선생님으로부터 from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learn을 쓰면 영어라는 과목이 주어가 됐을 때 be taught는 말 그대로 선생님에 의해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두 개의 목적어를 주어로 빼서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를 만들고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그 반대 행위자, 그 능동태 주어의 행위를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 듣다, 배우다, 받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 전달되는 내용을 주어로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전달되다, 가르쳐지다, 주어지다 이렇게 어색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동사 몇 개? 세 개. give, tell, teach만 기억을 하자. 그래서 1번에는 give 동사가 주어졌다와 받았다로 해석되는 예를 쓴 거고요. 우리 문제에서 요건 이제 선생님이 문장을 만들어 준 거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셨다. 영어를 우리에게 가르쳤다. 요거까지. 이것만 너희가 두 개의 주어로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 똑같은 유형으로 37페이지 그래머 프랙티스 책에 B번에 3번이 또 그렇습니다. taught 가르쳤다가 나오죠. 가르쳐진 어떤 과목, 배움을 받은 가르침을 받은 학생이 주어가 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으면 사형식 문장의 두 가지 유형의 수동태를 너희가 완벽하게 익히게 되는 거다. 동사모, give, tell, teach 3개. 자, 이번에는 36페이지 이번에 뭐가 나올까? make by는 직접 목적어만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만들어주다, 사주다, 사형식 동사인데도 이때는 그 물건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는 겁니다. give, tell, teach만 간목, 직목이 다 주어가 되는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 자, make는 by는 간접 목적어 앞에, 그러니까 누구에게가 뒤로 갈 때 for를 쓴다. 이거 에게라고 해석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만들어 주셨어 우리에게 애플파이를. 애플파이가 만들어졌어 우리를 위해서야. 애플파이가 우리에게 만들어졌어. 얼마나 어색해.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거잖아. 이거 헷갈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자, 요거 이제 바꿔 써 봅니다. 화면 잠깐 멈춰 놓고, 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또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두 개 문장 만들 수 있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화면 잠깐 멈춰 놓고 두 개 다 쓴 다음에 다시 플레이 시켜 보세요. 자, us가 주어가 되면 당연히 위로 바뀌어야죠. 또 uninteresting story가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비동사 플러스 pp 나와야 되죠. 근데 원래 문장의 시제가 과거였으니까 과거 told가 돼야 되고, 그죠? 비동사의 과거형 told가 돼야 되고, 여기도 알맞은 비동사의 과거형 told가 돼야 된다. we가 복수니까 we were told가 되는 거죠. uninteresting story는 단수니까 was told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we were told 했을 때는 we were told 두 개가 해결됐어. 남은 덩어리 he와 uninteresting story가 있다. 그럼 이때 뭘 먼저 해야 돼? 주어를 먼저 맨 끝에 by him으로 박아두고 이 남는 빈칸에 uninteresting story를 박는 거죠. 그죠? So we were told an interesting story by him. 근데 사람이 주어일 때는 be told를 어떻게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니까 were told를 우리는 들었다. 그래서 we heard라고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수동태 be told를 썼을 때는 이야기해준 사람을 by him이라고 써야 되는데, 들었다 we heard an interesting story를 쓰면 그 뒤에는 누구로부터 from him을 써야 맞다. 여기까지 너희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요번엔 직접 목적어 uninteresting story가 주어가 됐다. 그러면 이때 be told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전달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uninteresting story 썼고요. was told 썼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주어 he를 제일 먼저 by him 끝에 갖다 박아놓고 이 남은 빈자리에 남은 것 us를 쓰는데, 해석해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전달되었다.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이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요거까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he taught us English, we가 주어가 되고 English가 주어가 되면 과거 he taught이 과거니까 we were taught. English는 단수니까 English was taught이 된다. English was taught.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서 we were taught. 그 다음에 어떻게? he는 무조건 맨 끝에 by him 이 빈칸에 English를 쓰면 된다. English was taught. 역시 힘을 by 힘으로 맨 끝에 딱 박아두고 그 다음에 us를 쓴다. 자, 이때 사람이 주어가 되면 비동사 pp, teach
뭐죠? teach, tell, teach, tell, give 같은 경우에 반대자의 입장에서 우리는 배웠다, learned가 된다. 그러면 be were taught English 했을 땐 by him이지만 we learned English 하면 그때는 from him을 써야 된다. from him. English was taught 우리에게가 될 때 여기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by him. 그렇죠?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술술 쓸 수 있어야죠. Her grandmother taught 가르쳐 주셨다. Amber에게 그 뜨개질을. 그러면 뜨개질이 가르쳐 졌다. was taught. 자, knitting was taught. 그러면 his grandmother를 일단 문장 맨 끝에 by her grandmother. 그럼 남은 거 지금 뭐예요? amber죠. amber를 요 사이 빈칸에 쓰는데 이때 누구에게니까 to를 써도 안 써도 괜찮다. 다음 amber가 주인공이 됐어요. 그럼 amber가 was taught 사람이 주어가 됐을 때는 teach의 상대 동작은 배우다. 그래서 amber learned와 같은 뜻이다. 그래서 amber was taught 그 다음에 뭐야? her grandmother 먼저 by her grandmother 마지막에 박아놓고 in 빈자리에는 knitting을 그대로 갖다 꽂으면 된다. 그런데 Amber was taught knitting 하면 by her grandmother지만 Amber learned knitting 하면 이때는 from her grandmother로 써야 된다. 여기까지 하면 완벽한 변환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리뷰 테스트에 있는 거 문제 3개, 4개, 5개 왜 안 끝나? 5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틀린 거. Mr. Brown is looked. 자, look up to가 존경하되네. 근데 수동태가 되려면 비동사 플러스 pp. look과 up과 to는 찢어지면 안 돼. 누구에 의해서? 학생들에 의해서 존경받는다. This bag was bought. 사전에 구매된 거네요. 나에게 구매됐다. By my father. 자, 여기만 봐도 누가 산 거야? My father가 산 거죠. 그러면 이 가방은 아버지에 의해서 나에게 사줬다? 그런 이상한 말이 어딨어. 나를 위해 구매하신 거죠, 아빠가. 그죠? As my graduation gift. 졸업 선물로. 2번 틀렸고요. The birth rate. 출생률이 has decreased는 뭐야?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감소해 왔어요. steadily는 꾸준히. 여러분 책 많이 팔리는 거 베스트셀러가 있고 스테디셀러가 있어요. 베스트셀러는 어떤 특정 기간에 콱 하고 많이 팔리는 거.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많이 팔리는 거. 그래서 스테디는 꾸준한, 스테딜리가 꾸준하게, since가 나왔네. since는 뭐라고 해석 어떻게 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그 since 절에는 과거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나 과거 시점이 주어지고 주절에는 이렇게 현재 완료가 올 수밖에 없다. 요거 맞는 문장이죠. Heidi was made to. 아, 요거요. 우리 make는 사역 동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문장 능동태를 먼저 써보면 하이디의 supervisor 감독관이요. 담당 선생님이 made 하이디가 attend seminar. attend는 attend school, attend class, attend seminar에서 어디에 출석하다 할 때 전치사 없이 쓰는 겁니다. 감독관이 만들었습니다. 하이디로 하여금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요거 대표적인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는 건 뭐다? 누가 뭐뭐하게 만들다 했을 때 이 attend 앞에 to를 안 씁니다. 자, 이제 너희들 모두 선생님이 부정사 개념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문장의 주어 동사 her supervisor가 만들었다. 이게 주어 동사 문장의 큰 틀이 되는 집안, 출신, 가문, 주어 동사 세트라 그랬어. 근데 우리가 이 집 밖을 벗어난 자리에서 뭔가 품사가 동사인 단어를 쓰려면 대부분
to와 함께 쓰인다 그랬습니다. 이게 to 부정사라 그랬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to를 안 쓴다? 선생님이 성춘향 얘기했어. 이 집안이 성춘향네 집안이야. 그래서 춘향이라는 애가 길거리에서 이몽룡을 보고 뿅 해갖고 엄마 나 몽룡이한테 시집 갈래 했어. 그러니까 괜찮은 집 엄마들은 뭐 그래 딸 뭐 말리다가 그래 가려면 너 네가 귀한 몸이니까 향단이 데려가. 그럼 귀한 집에서 컸기 때문에 춘향이도 성깔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써볼게요. I want you. 그러면 주어 동사가 여기까지야. 근데 고라는 동사를 이 집 밖에서 써야 돼. 집 밖에서 쓸 때 꼭 to와 함께 쓰인다. 이게 뭐다? 고라는 동사가 이 동사 집안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곱게 기는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가 춘향아 향단이 데려가. 그래서 동사가 이 주어 동사 밖에서 다른 문장 성분을 쓸 때 to와 항상 함께 다녀. 이게 to 부정사라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to 없이 다녀? 이 집안의 동사가 지각 없고 싸가지 없을 때 머릿속도 비었어요. 싸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춘향이라는 애가 이 집안에서 지긋지긋한 거야. 그래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이년아 너 혼자 다니면 엄마가 욕먹어. 향단이 데려가. 그런데 아니에요 어머니. 저 이 집의 것은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뭐 취하지 않겠어요. 저는 혼자 가겠어요. 그냥 저 혼자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튀어나가는 애들이 지각동사, 사역동사 밖에서 동사가 활동할 때 to 없이 혼자 다녀요. 이런 걸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네들도 이제 얘네 능동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종을 붙여준다는데 지네가 혼자 다닌대. 얼마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이야.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지각 없고 싸가지 없으면 애들이 심리적으로는 힘들어도 그만큼 강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서 지 혼자 빨빨거리고 잘 돌아다녀. 근데 이걸 수동태로 만든대. 수동태라는 건 뭐야? 수동적,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쓰인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로 전환이 될 때는 하이디가 뭐뭐하도록 만들어졌어 할 때 엄마가 야 이년아 너 엄마 욕먹이지 말고 향단이 데리고 다녀. 그러면 네 to를 붙여서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쓰인 능동태 문장이 수동태가 될 때는 to가 부활합니다. 그래서 Heidi was made to attend seminar by her supervisor가 된다. 이해되나요? 이 부분이 우리 책에 설명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제에 나온 건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정사 개념과 잘 맞물리게 됩니다. 자, 5번 보기 보면 Our schedule got changed right before the trip. 여행 떠나기 직전에 변화되었다. 요 get 동사가 상태 변화 동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get pp 변화되었다. 바뀌어졌다. 요거는 이상이 없는 문장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41페이지 19번 볼게요. 사람이 주어가 되고 be taught가 됐네요. 그럼 이거는 I learned가 됐다. 그럼 과목 배운 내용이 우정의 중요성이고요. 이때 be taught 다음엔 by Amy. 그런데 만약에 쓰인 동사가 learned라면 from Amy가 된다.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The bag is made of. 자, be made of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 소재 뭐로 만들어졌다. be made of를 쓰죠. 근데 만약에 be made from을 쓰면 이 소재의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결과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물리적인 소재 the bag is made of leather 가죽으로 만들어졌고요. the leather 자 현재야 comes in 어떤 형태로 출시가 돼. 두 가지 색깔 브라운과 블랙 동격의 콤마죠. 이 두 가지 색깔로 출시됩니다. 맞는 문장이고요. Lions are said to be. 와 이거는요. are said란 건 사람들이 라이언에 대해서 말한다는 수동이 되는 겁니다. 어떻다고 할 때 to be를 써요. The kings of the jungle. 정글의 왕이라고 일컬어진다. 자, 요게요.
이겁니다. 이거 어려운 문장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일반인이야. 뭐 they say 해도 됩니다. we say 해도 돼요. 해석을 직접 해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they는 일반인 주어라고 해요. 이거 전부 다 일반인 주어. 뭔가 특정 어디 사는 누구누구가 아닌 그냥 막연한 사람들을 뜻할 때 people, they, we 경우에 따라서 you도 쓸 수가 있습니다. People say lions are the kings. 이 문장이에요. Of the jungle. 이거에서 사람들 입초시에 오르내리는 라이온을 주어로 뺄 때 라이온은 뭐라고 일컬어집니다. 언급됩니다가 be said to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lions are 수 일치시키고 원래 문장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lions are said to 뭐 하다고. 근데 왕이다는 비동사잖아요. to 다음엔 동사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be the king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구문인데 이렇게 한 세트를 써볼게요. People say that은 안 써도 되고요. He is a liar. 사람들이 걔가 거짓말장이래 이렇게 하면 그 입초시에 오르내리는 그 사람을 주어로 뺐을 때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일컬어져 자꾸 거론이 돼 어떻다고 할 때 to 부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to 다음엔 동사 원형 is a liar가 be a liar가 돼. 자, 요거는 어디까지 변화를 시켜야 되냐면 그런 말이 돌아 it is said에서 요때는 가주어를 쓰고요. 대절 이게 이제 입초시에 오르내리는 말의 내용 진주어가 돼서 it is said that he is a liar. 요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한 세트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해. 그는 어떻다고 입초시에 오르내려. It is said 그런 말이 돌아. 말의 내용은 대절 it가 주어 대절 진주어로 쓴다. 그래서 입초시에 오르내리는 대상이 주어가 되면 be said to 동사 원형을 쓴다. The kings of the jungle. 맞는 문장입니다. My mother was grown. 엄마가 길러진 겁니다. A garden. 그러면 엄마가 나오고 정원이 나왔다. 그럼 엄마가 길러야 자연스러운 거죠. For more than 20 years. 20년 이상 길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기간이 나왔으니까 엄마가 길러 오셨어요. Has grown. 그러니까 grow라는 것은 주어가 스스로 자라다도 되고요. 주어가 목적어를 기르다 둘 다 됩니다. 자동사와 타동사. 그래서 my mother has grown a garden. 정원을 길러 오셨다 20년 이상. 요게 틀린 문장이죠. those who 하면 뭐뭐 those who 다음에 동사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뭐뭐 하는 사람들입니다. use their mobile phones.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cheat on exams 하면 부정행위 하기 위해서. 부정행위 하는데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punished. 처벌받아야 한다. 맞는 문장이죠. 틀린 문장은 4번입니다. 요금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안 끝났어. 20번. 어법상 맞는 것입니다. A house in the Palm Islands. Palm Islands에 있는 집 한 채가 주어야. 그러니까 is had by David.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데이빗에 의해 소유된다를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구누구 거다,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다는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죠. 이 문장은 애초에 어떻게 써야 된다? David을 주어로 써야 됩니다. David has a house in the Palm Islands가 돼야 되는 거죠. 완전 틀린 문장이고요. This restaurant is well known. 노의 수동태는 be noun이잖아요. 근데 이 be noun 세트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 be noun이요. be noun be noun as가 있고
be noun for가 있고 be noun to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be noun as for to, be noun as for to. 자, as for to. 그럼 예문을 들어볼게요. He is well known. 그는 잘 알려져 있다. As a genius. 천재라고. 천재로서 알려져 있다. 신분 자격 로서. 모모를 가지고 도급격은 로서. 자, 요거 하고요. He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다. For his 이 단어 너희가 알까? achievements. 이게 업적, 성취라는 거거든요. 그의 업적으로 이런 건 알려진 이유, 업적 때문에 유명하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 is well known to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유명하다. 말 그대로 누구누구에게입니다. 그래서 be known as, be known for, be known to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쉬운 건 for는요. thank you for, I'm sorry for 전부 다 앞에 sorry하고 thank you한 이유를 나타내잖아요. 유명한 이유가 그의 업적 덕분이다. 그렇죠? as는 신분 자격, 뭐뭐라고, 뭐뭐로서 알려져 있다. 유명한 천재라고 알려져 있다. 과학자로 알려져 있다.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as 다음에는 그죠? 근데 achievement는 그 사람의 업적 for가 되는 거고요. to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대상을 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having a variety of fresh seafood는 다양하고 신선한 해물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식당의 업적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for가 맞습니다. 그죠? My family is worried to my grandmother's cancer. 야, 할머니의 암 수술 뭐 애게 걱정하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Be worried about. 뭐뭐에 대해서 걱정하다. 틀린 표현이고요. I bought a used sports car 하면은 사용된 스포츠카를 샀다니까 중고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중고라는 표현을요. used something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는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second hand. 손 탄 거야. 남의 손 이미 탄 겁니다. I bought a second hand sports car that 그런데 그것이 한때는 was belonged to belong to 하면 누구의 소유로 속해 있다는데 이것도 수동태로 절대 쓰지 않는 겁니다. 한때니까 과거죠. 그냥 belonged to면 충분합니다. 누구에게 속하다. 누구 것이다. 수동태로 절대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belong to a famous singer. His work has been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recognized. 그의 업적은 인식되다, 알려지다가 되겠죠. 비동사 플러스 ppnized. 현재 완료니까 와 그가 뭔가 해온 일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정받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건 2번 하나였네요. 26번 보면요. 틀린 부분을 모두 찾으래요. These days, 요즘, 최근에 Sam은요. appears to, 어때 보입니다. Sam seems to, 똑같습니다. completely be, appear to, seem to, 동사원형 be lacked. lack은 무슨 뜻이다? 명사로 결핍, 부족. 그 다음에 동사로 쓸 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씁니다. He, 걔는 다 좋은데 he lacks patience. 이렇게 타동사로. 동사로 lack을 쓰고 주어의 인칭 시제 그 일치시킨 다음에 바로 명사 목적을 받아서 이게 부족해. 이게 결여돼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appears to 다음에 동사 원형 현장 써서 lack가 되어야 됩니다. Sam appears to completely lack confidence.
완전히 자신감이라고는 없는 것 같아. He was seen 했습니다. was seen은 보여졌다. 사람들의 눈에 과거에 띄었다가 되죠. 자, 그럼 이거 지각 동사죠. 그러면 사람들이 people saw 했던 과거니까 was seen이니까 people saw him. 뭘 봤어? sigh는 한숨 쉬다죠. 지각 동사 다음에 sigh도 좋고 ing, sighing도 좋아. 차이가 있다면 뭐야? 멀리서 보니까 걔가 하고 있는 동작이 한숨 쉬는 거구나 인식한 거고요. 딱 봤을 때 딱 그 순간에 핀포인팅해서 한숨 쉬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봤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over and over again은 계속 반복해서요. 자, 그러면 아까 말했죠? 춘향이 얘기했습니다. 집안의 동사가 지각 없고 싸가지 없는 경우에는 또 다른 동사를 문장 대문 밖에서 쓸 때 동사 원형을 쓰더라. 그죠? 근데 이게 수동태가 될 때는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춘향이었지만 수동태가 되면 수동적이 돼서 he was seen 하는 순간 여기 싸이를 to 부정사로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죠? He was seen to sigh over and over again이 돼. 근데 요즘 책들은 보니까 자 지각동사, 사역동사 다음 이거의 수동태가 to 부정사를 보호로 갖는다 그랬는데 to 부정사라는 게 동사 원형이 아니어서 요거는 ing와 거의 100% 호환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싸잉도 좋고 to 싸이도 좋고요. 그냥 싸이 하면 요것만 틀린다라고 너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요. 지각동사, 사역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이게 수동태가 된다면 목적격 보호가 원래는 동사 원형이었는데 수동태에서는 to 부정사로 to가 살아난다. 근데 요즘은 이게 to 부정사뿐만이 아니라 ing까지 허용한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어는 그렇게 변해 자꾸. I need to think of something. 나는 뭔가를 생각해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To cheer him up. 그의 기운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I should be given. be given은 주다의 수동태네. 사람이 주어가 돼서 받다란 뜻이네. 그럼 I should receive가 되는데 Sam a compliment. compliment는요 칭찬이란 뜻입니다. 자 발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른 게 compliment가 le가 있어요. compliment 이게 보충물 명사도 되고 보충하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네, 우리 보호의 C가 바로 이 compliment에 씁니다. 근데 발음은 똑같은데 li가 되면 이건 칭찬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봐, 쌤이 축 처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쌤한테 칭찬을 해줘야지 하는데 should be given 하면 자기가 칭찬 받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어색하잖아. 그렇죠? be given이 아니라 I should give Sam a compliment가 되는 거죠. 두 군데네요. completely be lect가 아니라 completely lack 하고 I should give Sam a compliment 이 두 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27번 볼게요. The hospital was built 그 병원이 지어졌어요. Over 100 years ago 100년도 훨씬 더 전에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다 지금 수동태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행위의 주체는 어떤 전치사와 함께 쓴다? by와 함께 쓰는 거죠. by Dr. Kang. Instead of destroying 병원이 지어졌다로 시작됐습니다. 근데 instead of destroying 하면 파괴하지 않고 파괴하는 대신에 사람의 입장에서 능동이죠. 그런데 주어가 it이 됐어. it은 뭐겠어요? 병원이란 말이야.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파괴되는 거겠죠. 그래서 instead of destroying이 아니라 instead of being destroyed가 되어야 instead of 다음에 ing 그 다음에 파괴하다가 아닌 파괴되다 수동의 의미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 이겁니다. Instead of being destroyed, it 그 병원은 계속 수동태죠. will be repaired 수리될 겁니다. 내년에.
자, it is reported that 이것도요. 만약에 뭐 보도되고 있다, 알려지다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문사라고 한다면 뭐 방송국이라고 할까? 뭐 뉴스라고 할까? 뉴스. 더 뉴스 리포트에 능동태로 바꾸면 기사들이 뉴스가 보도합니다. 뉴스가 보도합니다. say 개념이죠. say 개념. The news reports that citizens will be donated. 시민들이 will be donated. 기부를 받을 거라고요? 시민들이 기부하겠죠. will donate money for the project. 그죠? 그러면 지금 몇 군데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틀린 겁니다. 시민들이 기부할 거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news가 보도합니다. The news reports that. It is reported that. 또는 citizen들이 그러리라고 보도된다. 어떻게까지 바꿀 수 있다? Citizens are 보도는 지금 되는 거니까 reported to donat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민들이 보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뭐 하리라고 donate money 하리라고. 그래서 it is reported that citizens will donate. The news reports that citizens will donate. Citizens are reported to donate.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뜻이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바꿔 쓸 수 있으면 수동태는 더 이상 볼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수동태까지 해설 강의 마쳤습니다.